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도 약간 안 팔릴 만한 뭐 워낙 조회수가 워낙 의미가 없는 채널입니다만, 그래도 더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흥행작도 아니고. 예. 자, 나미비아의 사막인데요. 그래도 이 영화 되게 강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 주말에 그 중에서 이 영화의 기억을 일단 조금 한번 되돌려 봐야 다른 영화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화는 줄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거리 자체를 요약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고, 제가 받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 영화는 일단 감독은 94년생인 야마나카 요코라는 여성입니다. 이 감독님은 원래 니온대학교 영화과에 일단 진학을 했었는데, 너무 학과 과정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10대 때 이 일본의 자주 영화들, 그러니까 아마추어 영화들의 영화제인 피아 영화제의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름 주목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편 영화로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그 영화가 아미코예요. 2017년도에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영화판에 있으면서 이 나미비아의 사막이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꽤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중심의 상업 영화는 아니죠. 솔직히 뭐 상업 영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영화적 긴장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일반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의 영화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야마나카 요코 감독의 나미비아의 사막에는 일단 제일 주목을 받는 거는 주역인 카와이 유미라는 이제 이 젊은 배우인데, 이 카와이 유미가 연기하는 이 카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종의 탐구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뭐 아주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여기 이제 이 스무사 20자 평이나 그 다음에 전적으로 평가의 레벨을 보이면 그래도 3점 이상의 별 3개 반 정도의 평가가 많은 거니까 마스터피스는 레벨은 아니지만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는 있는 영화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카와이 유미라는 배우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쇼와 시대를 소재로 하고 있는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라는 드라마의 딸 역할로 상당히 인기를 얻은 배우예요. 요 작품이죠.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라는 작품인데, 타임루프물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 사회가 소위 말하는 버블 시대라고 하는 쇼와 시대와 이제 지금의 현 시대의 이제 여러 모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카와이 유미는 주인공의 딸인데, 이제 그 당시에 쇼와 시대의 불량 소녀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지만 뭐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뭐 그런 인물로 등장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상당히 사랑스러운 캐릭터로서 연기를 많이 했던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뭐 좀 이해 불가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화를 보고 카와이 유미를 사랑스럽게 보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인물이고, 이 영화의 카피처럼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 주요 인물이라고 해봐야 이 영화의 제목인 나마비아의 사막이라는 일본어 제목이 영화에서 한 50분 정도 있다가 한번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은 이 원래 카나가 동거를 하고 있었던 남자 혼다라는 친구, 밑에 아래에 있는 이 친구 카니치로인데, 이 친구도 사실은 뭐 배우로만 치면 역시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뭐죠? 네. 칸이치로, 네네. 오키쿠와 세계에 등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배우입니다. 역시 주목받는 젊은 배우라고 할 수 있고, 이 카네코 다이치 하야시라는 인물은 그 역시 또 썸머 그 필름이 지금 카와이 유미의 이제 일종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인 썸머 필름을 열어라고 하는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등장했던 같이 등장했던 배우입니다. 여기서는 안경 쓴 친구가 카와이 유미인데 상당히 좀 이미지가 달라요. 나중에 카와이 유미가 저는 이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카와이 유미를 나중에 봤는데 어쨌든 뭐 좀 영화 좀 잡다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영화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본론으로. 자, 어쨌든 이 영화의 시작부터 사실 좀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 영화는 되게 친절한 영화는 물론 아닙니다. 한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의 기본적으로 화면비가 4:3이에요. 1.37대 1이나 4:3 화면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요런 답답해 보이는 화면비를 구축한다는 건 사실 좀 내적인 드라마라는 것을 좀 선언하는 것 같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어떤 그냥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카나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 영화의 시작점이고, 거기서 이제 그 클로즈업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영상이 쭉 들어가면서 이 카나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죠. 맨 처음에는 원경으로 찍어가지고 멀리서 찍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쭉 따라가고, 그다음 영화의 첫 장면은 이제 카나가 친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카나 이 카페에서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첫 장면 자체가. 이 카나라고 하는 친구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 절친을 이제 일종의 만나는 건데, 영화에서는 이 친구를 한 번 만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핑계를 대고서 이제 연애를 하러 가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친구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없던 애가 연락이 왔고, 걔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친구는 막 주변에 여기 뒤에 있는 인물들 같은 소리를 막 듣게 돼요. 예, 그 전형적으로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일을 하냐는 둥, 뭐 옛날에 열정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감독 자체가 카나를 긍정적으로 전혀 묘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일종의 세대에 대한 어쨌든 그 단면들을 좀 이렇게 담아내고 싶다. 그 다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들의 가치관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부재나 황량함.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 자체가 나미비아의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나미비아의 사막을 그냥 들여다보는데, 그거는 이 주인공 자체가 실제로는 타인의 그 일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존재의 어쨌든 좀 그런 풍경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답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의 심경이라고 하는 그 내면이라든가 그런 풍경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집요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누군가는 이게 뭐야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주목해서 이 카나라는 인물에 주목해서 이 영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런 인간형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간형들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고, 흔히 되게 이상한 인간이지만 그 이상한 인간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들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세대론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묘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잘 보자면 결국 이 친구가 되게 우울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앉아 있는 친구가 결국 토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일단 되게 안 좋은 거죠. 자기랑 통화를 마지막으로 되게 몇 년 만에 남았던 중학교 때 동창이 통화를 한 다음에 자살을 해버려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얘는 뭐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카나는 친구를 데리고 이제 호스트바에 가서 놀게 한 다음에 지는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태도 자체가 사실은 일단은 범상한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둘러싸고 있는 세계도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친구랑 계속 있고 싶어 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이성적인 친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누군가를 죽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또 과격한 친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관성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뭐 무언가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동거인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개상에 의하면 남자친구랑 만나서 놀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남자친구가 준 꽃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지금 두들기고 있는 문을 막 열려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집이거든요. 자기가 남자친구랑 살고 있는 집이고 그 남자친구 있는 집에 자기 꽃을 버젓이 들어가고요. 심지어 이 장면에서 남자친구는 얘에게 피임약도 먹이고 되게 헌신적으로 얘가 거의 혼절 상황이 되니까 막 구토를 하고 차에서 막 택시 타다가 구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나가 이제 집에 와서 있으니까 얘를 또 밭으로 모십니다. 앉혀놓고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다 수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같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영화에는 되게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라서 이 카나가 이 하야시와 혼다, 그러니까 이 지금 머리가 긴 친구가 혼다인데 이 혼다에게 대할 때의 태도와 하야시가 대할 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시는 사실 이미 이거 혼다 이 친구 이 혼다의 경우에는 이미 카나의 일종의 순종하고 있는 인물에 가까워요. 그리고 좀 카나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집착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카나에 매달리는 반면에 사실 그런 카나는 눈치로 봤을 땐 이미 혼다에게 흥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카나도 이제 직업이 없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제모 업무를 담당하는 에스테틱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일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일단 영화의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또 이제 무너져 버리는 부분이 생기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놀다가 이 하야시라는 이 친구랑 이제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둘은 또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 하야시라는 친구는 이 카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요구를 하죠. 그래서 카나는 그걸 또 이제 들어주고 싶어해요. 어쨌든 일을 뭐 나름대로 하는데 이 장면이 상당히 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카나는 같이 살고 있는 혼다에는 정말 일도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혼다라는 친구에 대해서. 혼다가 분명히 영화에 나와 있는 그 표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카나는 이 혼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출장에 가서 이제 무슨 유흥업소를 드나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혼다가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에서 이제 유흥업소에 갔다가 자신이 이제 성적 관계까지 맺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근데 아까 요청받은 대로 하야시에게 이 카나는 혼다와 헤어지라는 이제 요청을 이미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신나게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이 혼다의 그런 그 부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헤어지면 선언을 하고 이 길거리를 이렇게 뛰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즐겁고 경쾌한 모습으로 뛰어가고 뭐 정말 심지어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그리고서 정말 대로변에서 정말 기뻐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걸 갖다가 되게 빠른 클로즈업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확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는 일관성이 없는 캐릭터입니다만 그 일관성이 없음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감독은 분인이라는 이제 어떤 작가의 개념, 그러니까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분인이라는 개념을 써 있는데 분열증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그 하나의 이제 인물 탐구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아주 악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누군가를 해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정말 지멋대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마 이제 감독이 동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어떤 뭐 출세 욕망이 이제 이 지배했던 시대들이 있었고 뭐 수많은 가치가들이 엄숙해 있다면 이 나미비아의 사막, 일본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에 있는 그 사막의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주인공 카나의 그 내면 세계란 지극히 황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카나는 그 감정의 느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한동안은 이 혼다와 헤어지고 자기 의도한 대로, 그 다음에 카나는 이제 이 하야시랑 만나서 이제 이쪽 동거 생활로 진입하게 되죠. 둘은 당연히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카나는 마치 이제 자신이 그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코피어싱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그려준 타투를 새기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유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만 이들의 관계도 이제 점차 무너져 가게 됩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카나는 이제 그 달성이 되자 이쪽에 지배욕이 실현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건을 떨어뜨린 다음에 안 주어라고 하죠. 하지만 하야시는 역시 또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야시도 그걸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화는 그 행위의 이제 이상한 행동들의 그 앞뒤 관계들을 통해서 이 관객이 영화 속의 인물들을 이제 유추하게 생각을 넣을 수 있게 해볼 수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카나는 이제 일종의 그 캠핑장에 가서 이 하야시와 그 일종의 로맨틱한 키스하는 장면이 키스하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카나는 사실 이제 일종의 담배를 계속 피워대는, 마치 이제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장면이 영화 속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숲속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하야시란 인물의 실체적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하야시는 말하자면 도쿄 뉴욕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자체가 상당히 좀 여유롭게 있는 집안이고, 소위 말하는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해서 가지 않았던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슨 이제 영화 시나리오 쓴다거나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봐요. 말하자면 영상과 관련된 이쪽 예술가에 가까운 인물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카나는 실제로 어떤 실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되고 있는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종의 분노 같은 것들, 이 사람의 열등감 같은 것들을 하야시한테 풀어내죠. 그래서 하야시를 어떨 땐 지배하려고 하고 하야시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영화 같은 거 봐서 뭐해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에 사용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카나라는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자기의 유튜브에서 그 이 나미비아에 있는 어떤 사막에 있는 뭐 그런 영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고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상들을 다 보긴 하지만 뭐 그 서사에 대해서는 서사가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걸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그 주인공인 이 하야시가 이 카나가 이제 주인공이고, 하야시가 이제 그 두 번째 동거하는 남자죠. 영화를 하는 사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쪽에 가서 영화라도 좀 보고 있으면 시간을 때워라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봐서 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이처럼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맞추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 카나의 무심함이나 이런 태도들은 자신의 이 타인, 자신의 남자친구들뿐만 아니라 동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도 그닥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 심드렁함과 이 황량함의 그런 황량한 마음의 풍경들이 나미비아 사막에 이제 부분 보여지고 있는 장면들인 거죠. 이 카나의 어떤 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에 살던 혼다는 계속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빌고 하야시 이 카나를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 펑펑 우는 장면이 한 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카나 때문에 눈물을 그 길거리에서 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하는 요 대사가 네 아이 지웠잖아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사예요. 근데 카나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이상한 사람이죠.
지 멋대로 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그 지 멋대로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미비아의 사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뭐 이 나미비아랑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인데요. 이 하여튼 카나라고 하는 인물을 알 듯 말 듯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뭔가 무슨 어떤 뭔가는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영화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없습니다. 뭐 이게 에스틱을 하는데 그 타인과의 직원이 타인과 살면서 뭐 그렇게 문제가 크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큰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그 자신의 이제 사랑이란 핑계일 수도 있고 관계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자신의 뜻을 알아채거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의 풍경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력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력이란 건 뭐 그래도 강도가 아주 높다기보다는 뭐 몸싸움 같은 것들인데요. 물론 되게 피곤해 보여요. 이들의 몸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카나는 이제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태도, 이들의 관계 역시도 이제 서서히 무너짐의 조짐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감내하기 어렵고요.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의 맨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카나의 마음의 풍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카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정신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울증의 증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화에서는 그 이야기도 역시 확답을 하진 않죠. 일종의 그 노트북 그 랜선으로 만난 의사를 만나고 그 랜선을 만난 의사가 상담사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하게 그 출연하고 있는 카나타 에리카인가요? 네, 카나타 에리카.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옆집에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자신의 인격화된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나타 에리카의 연기하는 인물의 대사들을 통해서 뭐 모닥불 뛰어넘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출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면의 모습, 풍경들 같은 것들도 담고 있고요.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데 영화에서 되게 색채감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이상한 공간이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 이게 아마 카나의 내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텅 비어 있는 공간에 분홍색 배경을 가지고 그다음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과자를 들고 그다음에 나미비아의 사막이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 다음에 러닝머신을 나온 다음에 뚜벅뚜벅 그 창고 같은 공간을 벗어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마치 이 산만하고 그 하나의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이 카나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나미비아의 사막입니다. 근데 약간 이게 이제 모골속이라는 면이 있는 거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 인물, 카나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제 Z세대의 어떤 풍경들과 상당히 닮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초상들과 담고 있는 거고,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의 그 실체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역시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자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사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세대별로 존재했었죠. 뭐 이미 뭐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이유 없어 보이는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라거나 뭐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그 시대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심리를 접근해 바른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 우리가 대부분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하나의 인간들이 어떤 지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다거나 구체적으로 선악의 개념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서 나미비아의 사막에 등장하는 이 카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인물의 행동과 모습들은 정말 뭐 현실 속에서 뽑아낸 것 같은 풍경들이고 자기 자신의 그 황량함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파괴하고 있음에도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영화가 짧지 않아요. 이 2시간 17분이나 하는 영화인데 이 연기가 일단 뛰어나죠. 카미 유미라는 젊은 배우의 연기가 거의 이 영화를 뭐 거의 혼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로 기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뷰라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한 탓이고요. 일단은 뭐 미학적으로는 뭐 심경이 막 이렇게 넘어갔다 온다든가 이런 식의 전환 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담아내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멋지게 담고 있는 영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마비아의 사막, 사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그냥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뭐 이게 크게 막 익사이팅한 재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런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또 흥미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